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4박 6일의 방독 기간을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자, 문 대통령의 독일 순방길을 함께 하고 이제 취재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텐데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예. 자, 굉장히 문 대통령 일정이 빡빡했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간략하게 일정을 먼저 좀 소개를 해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일단은 방독 기간의 4강, 우리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해서 모두 10개국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 대통령이랑 EU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 이제 공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면담을 환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예. 결국 성사가 됐는데 그때 예. 총 9개 국가에서 이제 좀 요청이 있었는데 시간 조율상 결국에는 그 캐나다와 EU 의장만 보게 됐다라고 이제 청와대 측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제 베를린 구상을 밝힌 부분,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 예. 또 이제 도착하자마자부터 이제 동포 간담회 그리고 6.25 때 한국에 이제 왔었던 예.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그리고 후손들과 만났던 점도 예.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기 대통령들을 환영하는 환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어땠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그 현지에서 볼 때도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호스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호의적으로 문 대통령을 대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문 대통령과 조금 새로운 관계를 좀 모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각국 정상들의 예.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회의장 안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서 뭐 시위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취재하는데 뭐 지장은 없었나요? 회의장 밖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또 일단은 시위대가 10만 명 정도가 좀 집결이 됐다고 예, 이제 예.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격렬한 시위가 상당히 곳곳에서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 중앙 차선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중앙 차선을 하는 버스 정류장에 유리들이 있는데 파손된 부분들을 좀 실제로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예. 행사장 그게 약간은 행사장 주변에서 좀 떨어진 외곽 부분이라고 한다면 행사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근 부분에서는 이렇게 무력 시위보다는 약간의 평화 시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전거를 타고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 자전거 행렬을 하는 예.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G20 그 회담장 주변에 경계가 상당히 삼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문 검색을 너무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 역시도 검문 검색을 수차례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연출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국 외신 기자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길 지나가다 만나면서 G20 이제 비표를 달고 다니는데 예, 예. 이거를 근처에선 좀 빼고 다니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막상 회의장 들어갔을 때만 다시 착용을 하고 거리 이동할 때는 좀 빼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현지 경찰들이 방탄복 검은색 짙은 남색의 이제 방탄복들을 입고 예. 중무장을 한 채 총기를 들고 이제 경비를 섰는데 예. 그 현지 독일인들도 그런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했다라는 것을 예, 좀 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담장 앞에 이제 현지 경찰차들이 줄대기를 하면서 상당히 긴 거리를 네.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예. 이것도 좀 장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주변에 한 인근 한 400m 정도 주변으로는 반경 400m 정도는 예. 모든 차량을 통제를 하고 경찰차와 의전 차량만 다녔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취재진들이 묵었던 숙소와 이제 회담장이 약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은데 예.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예. 빠르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회담장을 도착해서도 검문 검색이 너무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막상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예. 그런 상황들도 좀 벌어지기도 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회담장 안이 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독일이 선선한 날씨거든요. 20도가 채 되지가 않는데도 땀이 계속 비오듯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이제 그 회담장이 이제 메세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코엑스 경도가 됩니다. 근데 예. 좀 많이 안에가 그 회담장도 좁지만 그 배치 자체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골목형 고시원 느낌 예. 정도에서 회담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각국 정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예, 아베 예, 총리라든지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일식 의전이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고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취재진 숙소에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도 같이 묵었다.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듣기로는 이제 예. 급하게 미국 측에서 숙소를 잡다 보니까 예, 예. 저희와 이제 겹쳤는데 예.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경비가 특히나 더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먼저 베를린에 묵고 함부르크로 이동을 했는데 베를린 숙소 때는 저희 취재진들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거 너무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미국 경호진들이 상당히 좀 철통 경호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타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멈춰 세우면서 미국 경호원이 엘리베이터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예. 항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되게 금세 또 G20 폐막을 하고 틸러슨 장관이 떠나자마자 뭐 바리케이트도 치우고 금방 이렇게 또 한산해지기도 하면서 예. 그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다시 이제 그 알겠습니다. 귀국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뭐 금세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볼 수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성 기자, 이번에 이제 다잠 외교 무대 첫 네. 이제 데뷔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순방에 숨은 공신을 꼽으라 했더니 언론에서 이제 좌경화 우동연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뽑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접해서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그 회담에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숨은 공신 예. 역시 그 좌경화 우동연이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퀘르버 재단 연설이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이 그 현지 사회자와 함께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예.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서 문 대통령한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화면에 상당히, 나오네요. 예. 무슨 말을 했을지가 상당히 예. 이제 관심을 갖고 예. 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어떤 답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바로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 옆에 이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소연 사회수석이나 같이 다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서 급하게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도 있었고 특히나 또 이제 국제 경제나 무역, 뭐 금융 이렇게 좀 김 부총리의 좀 전문 분야가 논의가 될 때마다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살렸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착 보좌를 함으로써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고요. 특히나 이제 유엔 총장 회담 때 그 구테레스 총장이 강경화를 빼앗아 가서 유엔이 많은 것을 잃었다. 자신의 아쉽다. 정책 특보였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구테레스 총장이 이제 문 대통령이랑은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는 친밀감을 하는 이제 볼인사를 하는 그런 걸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수첩을 하나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 손바닥만한 그게 그 수첩인데 회담장에 계속 들어가고 비공개 회담 때도 있으니까 기자들에게 조금 브리핑, 물론 필터링은 하겠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이제 까맣게 수첩에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할 때 문 대통령 옆에서 이제 같이 통역을 해주는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영어에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탁 지켜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살짝 더듬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제거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그 콘서트장 있잖아요. 관현악 연주가 나왔던 그 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이렇게 벌썩 잡았어요. 그 좀 뭐랄까요? 놀라는 기색, 어색한 기색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보였어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의 그 표정도 참 뭐 굉장히 우습다 할까요? 그런 표정들이 나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G20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클래식 콘서트를 부부 동반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본 건데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를 문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로열석에서도 가장 앞에 그 이제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문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이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됐고 사실 그 옆에가 이제 푸틴 대통령 자리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뒤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착석 전에 갑자기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손을 잡고 이제 손등을 뭐 이렇게 툭툭툭 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수가 기립박수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뒷줄에 앉았던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그 모습을 목격을 하기도 했고 그 후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이제 돌아보기도 했는데 서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던 그 마크롱 대통령이랑은 눈도 마주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 갖고 트럼프를 굉장히 맹비난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맹비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껄끄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각 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한미 정상회교의 성과를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막상 이제 옆에 이제 그 문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그리고 뒤에 이제 시진핑 주석 결국에는 근처에서 악수 잡을 만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문 대통령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 섞인 해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체 사진 찍었잖아요. 외국 G20 정상들이. 근데 그 보고 의전 어떤 순서로 그렇게 그 자리를 마련했는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딱 보고서 문 대통령이 가장 끝에 섰었거든요.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 대통령이 좀 안쪽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외교적으로 밀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그 설명을 해주기로 그 이제 재임 기간이 긴 분들이 가운데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가운데에 있고 아베 총리 시주석이나 이렇게 차례대로 섰었고 문 대통령 반대편으로 보면 또 마크롱 대통령이 있거든요. 두 분 다 이제 그 정상외교에는 처음 데뷔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섰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짬순으로 서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순방 동행 취재해온 성승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